이상원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저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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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난번에 제가 정보 공개 요청해가지고, 그 2022년 대선 때 예, 광장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 사항표를 보니까, 예, 여기 내장이 많더라고요, 더. 예, 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을.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이게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지 수가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위원장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 원인 규명을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선거인명부까지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예, 이 상태로 이제 개표가 종료가 됐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래 예, 이게 원인 규명해가지고 제로가 되도록 하게끔 돼 있는데. 음,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아마 네. 22년도 때 아마 시에도 전화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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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그때 예, 뭐 시에서도 시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예, 예, 개표를 종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표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예, 서울시에서 상황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게 예, 또 직접 또 선거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도 보고가 돼가지고 계속 예, 체크를 한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점검표라고 또 있더라고요. 작성을 예. 점검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이게 지금 참 진짜 우리가 그 선거 임명부가 개표장에 있는 이유는 투표용지가 위조됐는지 혹시 이중 투표라도 있는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를 우리가 확인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이 세계 공통적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 예, 근데 이거를 해야 될 거를 안 했단 말이죠, 이거를. 응? 그러니까 이게 개표 상황표에는 분명하게 이게 투표용지 교부수, 그러니까 투표용지 발급수, 투표용지 발급자 수, 그다음 고소 선상 같은 게 다 이 임명부 등재수, 이렇게 다 이게 형식적 절차적 그런 그 선거라는 것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 예, 하나씩, 예, 다 예, 있어야 돼 서류가요. 선거 임명부도 당연히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선거 임명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종이는 없더라도 그 내부에서 서로 확인해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라든지 관내라든지 이게 투, 투표 구별로 이게 있어야 이게 검증 많거나 적을 때 이게 이 사람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 중앙의 선거관리과에서. 예,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야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할 수가 없구나. 선거인명부를 열지를 않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게 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국제사회 이제 그 권위 있는 기관에 예, 물어보니까 형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는 선거 무효하고 재선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중앙선관위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선거인명부 없는 선거가 어디 있냐고. 그럼 이거 누가 지시했냐 이런 거를. 어? 이거 관내 사전 투표할 때 우리 명부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명부 단말기에 관내 투표자, 관내 투표자 해가지고 뜨지 않습니까? 거기 명부에 숫자. 어? 예, 예, 네. 그래 그걸 또 출력도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재발급 대상자는 전체 조회가 되는데 출력도 되고. 근데 예, 막상 필요한 사전 투표자의 명부는 못 보게 해놨어요, 전체를. 이건 고의적인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했나 말이죠, 이게. 그게 이제 가장 시급한 거예요.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이게 그 전자투표 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 문제가 생겼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서 대선이 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독재 국가인데도 우리보다 훨씬 뭡니까 증거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선거인명부를 이중으로 작성한다든지. 근데 우리는 작성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완전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답이 없어요. 이 선거인명보험도 이게 무슨 선거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딴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이게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옛날에는 선거국장 한 명이었는데 아마 과거에는 국장선에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취재 보니까 국장선에서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선거가 이제 1국장, 2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거를 이런 그 제도 2014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그럼 누가 이거를 만들었는가? 그때는 선거국장이 있었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하고, 그다음에 왜 그런 할 수 있음에도 안 했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건 필수예요. 그 통합선거인명부와 개표장에 가는 선거인명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고, 개표장에 분명하게 선거인명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 교부수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으면 확인할 게 없는데 어떻게 선거가 성립합니까? 그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기본 아닙니까, 우리 선거관리과 직원이라면? 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죠. 이게 그러니까 형식적 절차를 위반한 거라서 이거는 이래 되면 이게 선거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지 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원인 규명하려고 막 노력했겠죠. 섞였는지 그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선거인명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개표장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특성상 아마 사전투표의 특성도 고려가 된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제 관내 사전투표할 때 그런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선거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사전투표 참관인이나 그 투표관리관이나 사무원들은 적어도 숫자를 정확하게 세고 사전투표록에 기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전투표소별로 명부가 통합선거 명부지만은 각급 그 선거관리위원회로 와서 개표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끝난 그러니까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서 개표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을 못 합니다. 누가 그러냐고. 이게 우리 아마 국장선에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편람도 다 국장이 다 이제 관여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관할 그 관계 선거관리과라든가 소관 부서에서 이제 편람 정리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제 편람에 분명하게 이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 지수가 많은 경우 사전 확인하고 단계별로 쭉 확인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편람을 바꾸려고 한다.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형식적 절차적 하자로 이거는 선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취재하면서 이게, 야, 이래가지고는 진짜 안 되는데, 왜 그걸 선거인명부를,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건데, 선거 관리하는 국가에서 선거를 맡은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하면, 야, 진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지금 뭐 기자님 말씀대로 뭐 선거는 뭐 절차 사무가 예, 예, 예. 그 단계대로 그렇게 이행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맞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 투표 그 뭐 사전 투표든 뭐 선거일 투표든 저희 뭐 구시군에서 선거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상급위원회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개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2022년도에도 22년도에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때가 아마 그 20대 대선이죠. 예, 20대 맞습니다. 대선 그때 그때가 아마 그 코로나 19라는 그런 또 장애 요소도 있었고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혼선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서 선거 관리를 한 그 담당 계장도 그 원인 규명을 하려고 많이 그 애를 썼는데 아마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거가 완성이 안 된 거란 얘기죠. 그게 확인 안 돼. 그게 위조라든지 이중 투표라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책임질 겁니까? 이게 대해서 선관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벌써 틀린 게 중앙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원래는 선거구 단위별로 선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뭐 지역에서 선거구별로 해가지고 짝짝 해가지고 여기는 몇 표다 동별로 해가지고 여기는 몇 명이 왔는데 몇 명이 투표했고 선거인명부를 딱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딱 나오는 거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체제가 상급위원회 그래 시도위원회 있고 중앙선관위가 있고 그걸 또 지켜보고 다 이 참 시스템적으로 도저히 그 선관위 그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거나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근데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구멍을 만들어 놨나 이 말이죠. 이거는 이게 제가 법적으로 이게 문제지는 게 이게 보니까 공무원법 위반에다가 이건 야 진짜 관리 감독 책임 소홀 그다음에 은폐까지 한 거예요. 이게 참 법적이 공직선거법 위반. 일단 그 249조 투표유저 등록 증감죄, 형법 직무유기죄. 벌써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저는 뭐 계속 취재하면서 만났는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우리 마을 일사각국이라든지 그런 소통 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거가 좀 이렇게 발언을 좀 해서 선거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좀 변화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